자, 처벌 갑니다. 자, 예비는 형법상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죠. 끊고. 그렇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라 할지라도요.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규정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원칙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죄형법정주의 중에서 특히 이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의 명확성, 그리고 제재, 형사제재의 명확성 원칙을 다 구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판례 보도록 합니다. 이 판례는 죄형법정주의 할 때, 명확성 원칙 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거의 같은 내용의 판례인데요. 자,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5조 사항에서 예비음모죄는 이를 처벌한다. 좀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를 처벌한다 이렇게만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자, 처벌한다 라고 해놓고 어떻게 처벌한다는 말이 없어요. 물음표란 말이죠. 그렇죠? 형량이 얼만지, 죄의 종류는 뭔지, 형벌의 종류는 뭔지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형에 관하여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처벌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위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가 없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자, 이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할지라도 예비음모는 뭐와 다르다? 미수와 다르다는 거죠. 따로 형을 정해놔야 되는데 따로 형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왜 미수 범위 경우와는 다르다고 얘기했을까요? 미수는 형을 따로 정해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수는 기수범위에 준해서 처벌하잖아요. 그쵸? 기수범위에 준해서 처벌하는데 임의적 감경할 수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기수범위에서는 전부 다 형을 다 정해놨잖아요. 기수범위에서는 뭐 형벌의 종류, 사형인지 무기인지 징역인지 정해놨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제재 5년인지 10년인지 정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범은 본범, 즉 기수범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형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예비음모와 미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 밑에 또 보면 똑같죠. 같은 판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죄형에 규정이 있을 때 안에서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방금 보았듯이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5조 사항에서는 이를 처벌한다 이렇게 예비음모와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미수는 상관없다니까요. 미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미수는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예비음모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비임무 같은 경우에 형 세모 치시고 형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 자체가 바로 뭐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허용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공범을 봅니다. 공범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밑에 나와 있는 공동정범도 있고 그 밑에 교사범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종범도 있어요. 종범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종범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자,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이 사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가 B를 죽이려고 시장에서 칼 한 자를 사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다 했잖아요. 그럼 A는 살인 예비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A가 혼자 칼을 구입할 수도 있고 누군가랑 친구랑 같이 가서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친구랑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비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예비죄 공동정범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둘이 같이 가서 칼을 산다는 거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 체포가 됐을 때 그 둘은 뭐가 됩니까? 이 둘은 뭐가 된다?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말이 됐죠? 이건 뒤에 판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비죄의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이거는 성립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인데 무슨 얘기냐? 자, 다시 노트 펴볼게요. 자, 이 1번 그림이죠. 그쵸? 아직 여러분들이 교사를 안 배웠습니다. 그쵸?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 A가 있어요. A가 교사범입니다. A가 C를 죽이려고 합니다. C를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하 B한테, 야, 저 새끼 말이지, 요즘 말이지, 시간빵 떨고 있어. 아, 눈꼴 사나워 죽겠네? 야, 저 새끼 좀 죽여버리라. 이렇게 살인죄를 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예스,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쵸? 착한 B가 나쁜 B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교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결심이 없는 자에게 범죄 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교사라고 해요. 이때 B를 뭐라 그래요? 교사를 당한 사람이다. 피교사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범이죠, 정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이제 찔러 죽이면 되는 것인데 칼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칼을 구입을 하다가 여기서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 B는 무슨 죄가 돼요? B는 왜 똑같잖아요. 여기서 봐봐요. A가 시장에서 칼을 구입하다가 체포가 되면 A는 살인 예비죄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B가 시장에서 칼을 구입하다가 경찰에서 체포가 되었을 때 B는 살인 예비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는 무슨 죄가 돼요? A는 무슨 죄가 되냐 이런 말이. A 죄책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31조 2항이라고 하는 명문조항이 있어요. 31조 2항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예비죄의 교사범이 될 수가 있을까? 밑에 이가 나와 있죠. 갑이 을에게 살인을 교사하여 을이 승낙했다고요. 그래서 을이 승낙을 해서 시장에서 칼 한 자를 사다가 거기서 잡혔다고요. 그 착수에 못 나갔어요. 칼 한 자를 사다가 거기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갑은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1조 2항이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다고요. 법조문. 그 법조문에 따라서 둘 다 예비음모죄로 처벌돼요. 그때 가서 배운다고요.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여기 2번에 나와 있죠. 교사받은 자가 승낙만 하고 착수에 이르지 아니했다고요. 그랬을 때는 둘 다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건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2번 같은 경우에는 실정법상 명문조항이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종범을 배울 거잖아요. 종범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노트 펴볼게요. 자, 사안은 비슷해요. 자, 먼저 B라는 사람이 C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살인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A가 이를 알고 이를 방조해요. 이 살인하겠다는 그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하죠. 그래서 자금을 대여해 준다든지, 뭐 칼을 빌려준다든지, 어떻게 등등등등 해서 이 범죄인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A는 방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자, 초보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지금 교사 방조 의미를 잘 모를 텐데 일단 이렇거니 생각하시고 그때 나중에 방조범 할 때 자세히 설명하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B가 먼저 살인하겠다고 결심을 가졌어요. 이때 A가 자금을 대여해서 보다 살인하기를 보다 쉽게 용이하게 하죠. 이걸 방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받았죠. A로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칼을 구입을 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서 체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때 B는 무슨 죄가 돼요? B는 살인 예비죄가 되죠. 위에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때 A는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A 죄책은 뭐냐고요? A 죄책은. 자,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31조 2항이 있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명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A라는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실정법에 조문이 없어요. 31조 2항 같은 조문이 없단 말이에요. 조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학설이 대립하는 거죠. 학설이 나와야 되는데 학설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공범 독립성설이라는 게 있고 종속성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이건 공범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다수설 판례는 종속성설을 취해요. 독립성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 이 종속성설이 무슨 견해라는 얘기? 이 종속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이겁니다. 자, 지금 A가 공범이잖아요.
즉 A가 교사범이나 방조범이잖아요. 그쵸? 그걸 퉁쳐가지고 공범이라 그래. 협의 공범. 그래서 A가 B한테 교사나 방조 행위를 했어요. 방조 행위를 해서 이 피방조범, 피교사범이 실행에 착수해 나갔을 때, 즉 칼을 쳐들었죠. 이 칼을 쳐드는 것이 실행에 착수잖아요. 착수해 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A라는 공범이 이 착수에 종속을 하여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종속이란 말은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A가 착수해 나갔을 때 B가 착수해 나갔을 때 A가 그 착수에 종속하여 성립한다고요. 뒤따라가서 성립을 한다고요. 반대로 해석해볼까? 착수에 안 나가면요. B가 착수에 안 나가면 A는 종속해서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B가 비로소 착수에 나갔을 때 A가 종속하여 성립한다. 이것을 공범 종속 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B가 C를 죽여버리려고 시장에서 칼 한 자를 사다 착벌됐죠. 그럼 B는 착수에 나갔어 안 나갔어요? 착수에 안 나갔잖아요. 살인죄의 착수에 안 나갔죠. 그러면 A가 뒤따라가서 종속하여 성립해야 안 해요. 종속하여 성립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예비죄의 공범이 가능하냐? 얘는 말씀드렸어요. 얘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정법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견해가 대립하게 되는 것인데 독립성설을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뭘 공부한다? 종속성설을 공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중에서 부정설 2번 체크하시고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착수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정범이 착수해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갔기 때문에 뭐다? 예비죄 종범이라는 것 자체는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의미를 잘 봐두셔야 돼요. 예비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종범이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실행에 착수에 나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앞에 예비라는 것은 착수가 없는 말이고 뒤에 종범이라는 것은 착수가 있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앞에 건 착수가 없고 뒤에 착수가 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간단합니다. 우리 판례는 예비죄 종범이란 말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많이 써놨든 간에 예비죄 종범이 인정된다고 하면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말 나오죠. 종범이 처벌되려면 정범이 착수에 있음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설명드렸던 공범 종속성설이다 이런 말. 됐어요? 자, 그런데 정범이 착수에 나가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쳤대요. 예비 단계. 그랬을 때는 뭐밖에 안 돼요? 예비죄 공동정범밖에 안 돼요.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비죄 공동정범이 가능하다고요. 둘이 같이 시장에서 칼을 사러 가는 것, 칼을 사다가 적발된 것은 예비 자체에 대한 공동정범은 가능하다고요. 여기 가능하다고요. 그렇지만 이를 종범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즉 예비죄의 종범이라는 것은 없다고요. 여기 나와있지. 예비죄의 종범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왜? 앞에 예비는 착수가 없는 말이고 방조는 종속성설에 따랐을 때 착수가 있는 말이고. 됐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가 무지 중요하다. 기출문제만 하더라도 50번 100번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고 갈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이 노트 두 가지를 꼭 좀 알아두세요. 예비죄의 종범이란 말은 판례의 법리에 따랐을 때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앞에 예비죄는 착수가 없는 말이고 종범은 착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또 자, 뒤에서 또 배울 텐데 예비죄의 중지범이다. 중지범이라는 것은 중지미수를 말해요. 중지미수. 중지미수는 미수라는 개념 자체가 착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비는 착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비죄의 중지범이라는 것도 우리 법리상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죄의 종범 무조건 틀려요. 예비죄의 중지범 무조건 틀려요. 문제를 풀다가 이런 말 나왔다? 무조건 틀려요. 그런데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제가 말씀드렸지?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예비죄의 교사범이라는 것은 31조 2항이라고 하는 특별조항 때문에
그 둘 다 예비모에 준해서 처벌한다고요. 어쨌든 시험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다시 오시고, 자, 그 다음 예비죄의 미수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비죄는 착수가 없는 말이고 미수는 착수가 있는 말인데 이런 말 자체는 개념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죄 죄에서는 뭐 하나만 나와 있고 보충관계, 발현 형태설 그런 얘기입니다.